안녕하세요, 차파리 박입니다. 오늘은 스파크 차량으로 한번 볼까 해서 영상 이제 찍게 됐고요. 스파크가 이제 쉐보레에서 나온 차량이고, 처음에 이제 대우였죠. 이제 대우에서 나온 마티즈 차량의 마지막 모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이 이제 스파크 차량으로 엠블렘만 바뀌어서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외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도 탈만하냐고 여쭤보시면 뭐 중고차니까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도 아직 탈만한 차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같은 연식대에 올류 모닝 차량이 나왔는데, 올류 모닝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파크 차량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옵션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랑 없는 걸 둘 다 타봤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나 오른쪽을 접었을 때 수동으로 펴야 된다는 그게 혹시라도 까먹으면 이제 주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접혀 있어서 안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차 정차해 있으면 이제 벨트 풀러가지고 파킹 해놓고 저쪽에 손 뻗어가지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이렇게 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왕 같은 연식대에 차를 산다고 한다면 저는 모닝을 사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스파크만의 장점이 또 있기는 하죠. 우선 강판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누유라던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차든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딜러 전산 보기 전에 항상 제가 영상 전에 설명해드리는 딜러 전산 카메니저 환경 설정 조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화면 보시면 카매니저라는 딜러 전산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시면 오른쪽 위에 마이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다시 또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금액을 조작할 수 있는 화면창이 나와요. 여기서 기본값에 빵원이라고 돼 있어야지 딜러가 손님을 속이지 않고 전산을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N카나 K카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차를 구매를 한다고 하시면 어떤 딜러든 자기 자신만의 개인 사이트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이 카매니저라는 사이트를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기본값에 빵원 돼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딜러분한테 요청을 하세요.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 아니면 내가 뭐 100만원을 눈탱이 맞을지 200만원을 눈탱이 맞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요청하세요.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보도록 할 거고, 쉐보레죠. 스파크 차량이고, 이제 맨 처음에 나온 1세대 차량 보도록 할게요. L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인데 거의 깡통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 LS랑 LT 등급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LPG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도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10년이면 정상 키로수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한 15만에서 20만 키로죠. 근데 그러면 또 너무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량들도 많아요. 근데 또 사는 손님분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키로수를 짧은 거를 구매를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본다면 한 10만에서 15만 사이 정도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차기 때문에 10만 킬로가 넘어가지 않는 차량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차량 금액은 조금 더 비싸겠죠. 우선은 15만 킬로 아래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무사고 체크를 할 거고요. 이제 가격 순으로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수동은 빼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죠. 250만 원, 뭐 260만 원, 뭐 그 정도 대에서 차량들이 있고, 색깔은 다양합니다. 흰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검정 색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핑크 색깔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뭐 핑크 색상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 주위에 여자분들은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15만 킬로 아래에서 봤지만 15만 킬로 아래에서 지금 한 10만 킬로랑 뭐 11만 킬로, 10만 킬로 초반대의 차량들도 200만 원 중반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찍어볼게요. 흰 색깔이고요. 차량 외관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상단에 내비도 매립이 되어 있고, 스파크가 이제 내비가 매립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매립이 되어 있죠.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후방 카메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시트도 흰색하고 검정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흘러간 세월에 비해서 굉장히 상태가 좋은 듯 보여요. 그리고 아쉽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할 텐데, 용도 이력 없고, 그 밑에 사고를 보게 되시면 왼쪽 부분에 사고가 조금 있어요. 앞에 문짝, 뒷문짝, 뒤핸다까지 판금이랑 교환이 적절히 섞여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차는 사고차입니다. 근데 사도 될까? 네, 사도 됩니다.
겉에 외판 부분이에요. 앞 뒷문짝 외판이죠. 근데 뒤에다가 애매합니다. 왜냐, 교환할 때 뒤쪽 C필러 쪽을 잘라서 판금을 하던가 교환을 하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사고로 들어갑니다. 잘라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때 뒤에다 외판 교환한다고 해서 이 차가 뭐 축이 나가거나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뒤에다 말고 뭐 트렁크라던가 뒤쪽 하우스라던가 뭐 프레임 쪽에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행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이 성능만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세부 상태가 나오는데요. 실린더 블록 오일팬 쪽에 밑에 누유가 찍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변속기 쪽에 누유가 있다.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변속기 쪽에 누유가 있으면 금액이 조금 나갑니다.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한 3에서 5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정식 서비스센터 들어가면. 그리고 밑에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력조향 쪽이면 거의 등속 조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등속 조인트는 새 걸로 하시면 조금 비싸고 요것도 중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하시면 조금 싸요. 그리고 2021년 6월 7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차다. 그래서 겉에 외관은 깨끗할 거예요. 광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부 상태가 조금 그렇죠? 왜 그럴까? 이제 10년이나 지났는데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에 타던 사람이 이것들을 다 정비해놓고 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딜러들이 다 수리를 해서 팔진 않아요. 왜냐, 겉에 외관만 깨끗하면 되거든요, 딜러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수리해서 팝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특이사항에 타이밍 케이스 미세누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타이밍 케이스라고 하면 약간 그 워터펌프 있는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것도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가능하면 건너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금액이 싸니까 어느 정도 나는 정비를 하고 탈 거야 라고 하시면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이제 14만 검정 색깔 차량도 있고 많아요. 그 밑에 분홍 색깔 차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방 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차값은 269만원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주행거리는 11만 킬로고요. 2012년형으로 나왔습니다. 색깔은 분홍색이고 뭐 외관 상태야 깨끗하겠죠. 수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상단에 내비 역시 매립이 되어 있고 차 내부 상태는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이때는 블루투스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뭐 연동해서 블루투스랑 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무선 카팩이라고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로 장착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수리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겉에 뭐 좀 까지거나 뭐 끓이고 이런 거는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될 건 넘어가야 되고요. 왜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고 싸잖아요. 자, 그럼 성능 기록부 볼 텐데 우선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네요. 그리고 밑에 누유 보게 되면 워터펌프 쪽에 누수가 있다. 요거 비싸요. 워터펌프 쪽은 이제 엔진을 내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오른쪽 타이어 떼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정확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30만원 이상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뭐 다른 특이사항이나 뭐 그런 건 없네요. 6월 11일날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워터펌프 저것만 좀 수리를 하고 타면 이 차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 270, 80만원대가 나오는데 키로수는 여전히 그대로고요. 뭐 여기는 차량들도 방금 봤던 차량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금액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봤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좋은 게 충분히 여기서 전산을 보고 차량을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능 기록부만 보고 아까 같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워터펌프라던가 실린더 블록 쪽이라던가 이제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수리비가 안 나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더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죠. 근데 이 와중에 LPG 차량은 없네요. LPG 차는
좀 더 비쌉니다. 이제 한 10만 킬로 아래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 금액대가 280만원, 90만원, 예, 요 정도 때 나오네요. 야, 근데 6만 킬로, 7만 킬로 탄 차량들이 있어요. 왜냐? 가끔 이제 손님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제 10년이 넘은 차량들은 그동안 안 타고 뭐 했냐? 이거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주차장에 주차만 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2002년식 라노스, 대우 라노스 차량인데 얼마 전에 폐차를 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팔라고 아니면 수출을 내보내든가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주차장에만 계속 있었죠. 10년 넘게 그러고 있었어요. 키로수 아직 10만도 안 탔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오래 세워놨다고 해서 차 상태가 안 좋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2달, 3달에 한 번은 또 쉐보레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정비 받으셨고 진짜 얼마 타지도 않는데 엔진오일 계속 갈아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나가는 말로 계속 팔아라 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못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연락을 주셔서 이제 팔아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폐차를 진행을 했고, 2002년식 라노스인데 폐차값 7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차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얼마 안 준다는 데는 25만원, 30만원 준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폐차장도 잘 알아보고 하시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생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 이제 10만 킬로 아래로 보시면 금액대는 3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320만원, 이제 300만원 초반대로 가게 되면 뭐 키로수가 10만 킬로 아래에 뭐 6만 킬로, 7만 킬로 이런 것도 있어요. 키로수가 연식 대비해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차 상태는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또 같은 질문을 받는데 연식이 좋은 걸 사야 되냐, 키로수가 짧은 걸 사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키로수를 짧은 걸 사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 기계라는 게 이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잖아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줘야 될 건 갈아줘야 되고요.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키로수가 짧으면 그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키로수 짧은 차량들이 더 나와요. 근데 이 뒤로는 안 보일게요. 어차피 뒤로 넘어가도 금액만 더 비싸지고 키로수가 뭐 그렇게 짧고 뭐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스파크 차량은 200만원 중반대에서 300만원 초반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세대 모델은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거의 다 2010년도 초반대에 나온 모델들이고, 요게 한 2014년도까지인가 나왔을 거예요. 연식이 조금 올라가면 금액은 조금 더 비싸집니다. 근데 14년도 거 굳이 살 필요 없고요. 이 스파크 차량이 동네 마실용으로 간단히 타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속도로를 자주 타시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연식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식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로수 위주로 보기 때문에 키로수 짧은 걸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 상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로수 짧은 차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 시세보다 이제 엽기로 빠져가지고 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스파크보다는 모닝이 더 좋다. 스파크 나쁘지 않아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 차 말고도 여러가지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을 때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나한테 맞는 차가 있을까, 아니면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다, 어떤 차든 좋습니다. 이제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팔이 박이었습니다.